네, 취업이나 창업도 어렵긴 마찬가지인데요. 그나마 비대면 언택트 업종의 창업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시도라도 해보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 그래도 이 사무실 임대 비용도 부담이 크기 마련인데요.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곳일지 소개해드립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언택트 시대가 열리며 개인 방송, 온라인 쇼핑몰 등 비대면 업종 창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사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33만 5,556건으로 2019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최근 강세를 보입니다. 사무실과 상가가 같이 있는 복합 비즈니스 센터인 지식산업센터는 신규 창업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규 창업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창업 준비 중인 이수지 씨입니다. 창업 아이템까지 고심하며 정했지만 사무실을 어디에 얻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는 온라인 쇼핑몰을 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하면 물건 쌓아둘 공간도 없고 집중도 안 될 것 같아서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가진 자본은 한정적이고 부동산 규제로 인해 대출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사무실을 얻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고민이 쌓여가던 중 요즘 예비 창업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는 지식산업센터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부동산에 전화도 해보고 인터넷 검색으로 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침 가까운 곳에 홍보관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직접 방문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좀 궁금한 점을 알아보려고 해요. 교통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지 씨가 눈여겨보는 지역은 여러 교통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북산 연장선이 우체국 사거리역이 신설될 계획이잖아요. 또 서분간선도로가 지금 현재 지하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 IC 구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차량을 통한 여의도라든가 마포, 광화문, 서울 중심부로의 그 이동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광명 서울 고속도로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어요. 이게 아마 2025년 정도에 개통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수도권 서남부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상당히 수월해지고 시간적인 그 절약도 되지요. 다양한 개발 호재가 예정된 이곳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은 편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홍보관을 이수지 씨와 함께 찾았는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기업인보다 벤처 사업을 막 시작한 신설법인이나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최근 입주할 수 있는 업종도 완화됐다고 하는데요. 전자상거래 업종이나 드론 관련 서비스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예비 창업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임대료가 많이 쌉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있고요. 특히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나 미디어를 이용해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적은 공간으로 또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쪽을 찾아서 창업하는 경우나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교적 부동산 규제가 덜한 곳이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초기 비용이 적고 대출 금리가 낮은 관계로 실수요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일반 오피스텔에 비해 월 임대료가 저렴한 편인데요. 또한 중소기업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공급도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수지 씨가 가장 궁금한 건 대출 한도인데요. 아무래도 초기 자본이 얼마 없다 보니까요. 대출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가장 큰 장점이 세제가 많아요. 세제 혜택이. 계약할 때는 10%만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입주 시에 잔금 대출은 많게는 80%에서 9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을 받기 위해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을 선호하는 사람들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초기 비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고 일반 상가나 오피스텔보다 장점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업무 환경이 좋은 것 같고요. 녹지 환경이라든가 휴게 공간, 피트니스 시설까지 갖춰져 있다 보니 편리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식산업센터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초기 비용이 적어 부담이 없는 대신 대출 비율이 높은 것이 부담되기도 하는데요. 초기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지만 전체를 다 빌리게 되면 또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접근성이 아무래도 도심지에서 외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충분치 못합니다. 일반 오피스 빌딩에 있는 게 아니고 공장과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인식이 좀 떨어져 있다는 것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꼼꼼한 안목으로 분양을 받는 게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소자본으로 창업은 물론 입주업종도 완화, 또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예비 창업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지식산업센터. 꼼꼼하게 현명하게 확인한 후 입주하시길 바랍니다.